TV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어머님이 집에 들르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기에 그날은 제가 시댁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님이 혼자 소리처럼 푸념을 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이제는 비밀번호도 바꿔야겠어. 혹시라도 제가 급하게 올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두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그렇게 막 문을 열고 들어와서야 쓰겠니? 절대 그런 말 하지도 마라. 근데 뭘 그렇게 잔뜩 들고 왔어? 오다가 필요한 것 좀 사다 보니까 이만큼 샀네요. 며칠 전에 제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건 잘 받으신 거죠? 잘 받긴 했는데 이제는 그 온라인 주문도 그만해라. 그리고 집에 세제가 얼마나 많은데 뭘 또 사오고 그랬어. 이 세제가 무겁잖아요. 어머님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거 어려워하시니까 혹시 몰라서 몇 개 더 사와봤어요. 그러게 온라인 주문하는 거 배우시라니까요. 됐어. 이 앞 마트에 가면 다 있는데 귀찮게 뭐하러 그래. 마트에서 여기까지 들고 오려면 무겁잖아요. 배달시키면 잘 가져다 주는구만. 뭔 걱정이야. 어머님 배달 안 시키시고 직접 들고 오시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해드리지도 못하는데 걱정이 안 되겠어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고 시어머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어머님, 근데 저는 왜 부르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줄 게 있어서 불렀어. 줄 거라니요? 내가 방에서 가지고 올 테니까 우선 여기 앉아서 기다려봐라. 시어머님 말에 소파에 가서 앉았고 방에 들어가셨던 시어머님이 뭔가를 들고 나오셨는데 들고 있던 것을 제 앞에 내려놓으며 입을 떼셨어요. 이거 결혼할 때 보태라. 이게 뭔데요? 얼마 안 되는데 그동안 내가 준비해둔 거야. 시어머님 말에 봉투를 확인하다가는 화들짝 놀란 채 외쳤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돈이에요? 내가 방금 말했잖아. 너 결혼할 때 보태라고. 그쪽은 초혼이라면서. 그러니 혼수라도 잘 준비해 가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친정이 있길래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있길래. 그러니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어. 그냥 엄마가 주는 돈이다 하고 받아. 그래도 이건 너무 많아요. 제가 다시 돈을 시어머님 쪽으로 밀었는데요. 시어머님이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말씀하셨어요. 많긴 뭐가 많다고 그래. 내가 괜히 챙겨주는 줄 알아. 그쪽은 초혼이고 너는 재혼이니까 기죽지 말라고 챙겨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기에 급히 고개를 돌렸는데요. 시어머님이 혀를 차며 입을 떼셨어요.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쏟으면 사람들이 쉽게 본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니. 어떻게 된 게 그 눈물 쏟는 버릇은 시간이 지나도 고쳐지질 않아. 이러니 내가 걱정이 돼서 잠이 오겠어 안 오겠어. 시어머님도 저를 따라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날 시어머님은 제게 큰 돈을 건네셨고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잘 알고 있었던지라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우리에게는 참 기구한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홀로 저를 키우셨어요. 그런데 대학 다닐 때 엄마까지 돌아가셨고 저는 혈혈단신의 몸이 됐습니다. 물론 친척들이 있긴 했지만 사는 게 힘들었던 것인지 저를 챙길 만한 여력은 없어 보였어요. 결국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만 했을 뿐 그냥 홀로 남겨졌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다행히 중견기업에 바로 취업을 해서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번씩 찾아오는 쓸쓸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힘들었는데요. 특히나 퇴근 후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집에 들어갈 때면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던 와중에 회사에서 일을 가르쳐주던 선배가 제게 관심을 보였고 외로움 가득하던 제게도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선배의 어머니는 마음이 따뜻한 분으로 갈 때마다 따뜻한 밥을 해주시곤 했어요. 선배 또한 홀어머니와 살았다고 했는데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으니 선배 어머니도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선배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요. 음식 솜씨가 아주 뛰어나셨어요. 선배네 집에 놀러 갈 때마다 한상 차려놓고 반겨주셨거든요. 그렇게 선배와 좋은 만남을 이어가던 어느 날, 그날도 역시나 선배네 집에 놀러 갔더니 선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니들 빨리 결혼하는 게 어떻겠니? 엄마, 나는 그렇다 쳐도 민영이가 30살도 안 됐는데 결혼하기엔 좀 아까운 나이죠. 혼자 그러고 있는 것보다야
우리랑 같이 지내는 게 낫지 않겠어? 그리고 내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들 정도면 사는 내내 힘들게 하진 않을 거다. 지금도 봐봐라. 민영이 너 피죽도 못 먹은 사람 마냥 삐쩍 말랐잖아. 그게 다 사람이 외롭고 그리워서 그런 거야. 그럴 때는 사람들이랑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거고. 내가 엄마처럼 해준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좋은 시어머니는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영이 생각은 어떻니? 선배 어머니 말에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고 말았는데요. 선배 어머니가 제 맘을 꿰뚫어보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창피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하면 같이 살아요. 뭐? 나랑 같이 살자고? 네,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철이 없다니까. 시어머니랑 며느리는 멀리 떨어져 살면서 1년에 얼굴 몇 번 안 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때 내가 뭘 했니? 친정엄마가 되어줄 순 없겠지만 좋은 시어머니는 되어주겠다고 했잖아. 난 좋은 시어머니로 살다가 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선배 어머니가 펄쩍 뛰면서 반대를 하셨는데요. 선배도 나서서 저를 나무랐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그냥 따로 살면서 자주 만나면 되지. 자주 만나길 뭘 자주 만나. 그냥 서로 생사 여부만 전하고 살면 되는 거지.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선배가 화들짝 놀라며 말을 했지만 선배 어머니는 같은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어요. 니들만 잘 살면 난 다 괜찮으니까 내 걱정할 필요 없어. 그 젊은 나이에 혼자 아들 키우면서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도 유유자적하면서 마음 편히 살고 싶어. 그러니까 니들은 니들 인생 살아. 그래도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난 뒤에 혼자 살다 보니까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카페에서 몇 시간씩 때우다 들어간 적도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화관에서 혼자 재미없는 영화 보면서 시간도 많이 때웠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혼자 사시면 많이 외로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요. 나중에 손주들 재롱도 보면서 그렇게 사셔야죠. 제가 선배 어머니 손을 잡자 선배 어머니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양가 친척들도 얼마 없다 보니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오랜만에 제가 주인공이 되는 정말 행복한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난 뒤 시어머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보다 일찍 퇴근하시려 노력하셨는데요. 혹시나 퇴근이 늦어지실 것 같으면 제게 전화까지 하셨어요. 내가 오늘 늦을 것 같으니까 성우랑 같이 들어가던지 해라. 알겠어요, 어머님. 그리고 이제는 괜찮아졌으니까 그만 신경 쓰셔도 돼요. 그래도 그 트라우마라는 게 한참 가는 거라고 하던데 퇴근하고 꼭 성우랑 같이 들어가. 아니면 집 앞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최대한 빨리 갈 테니까. 알겠어요, 어머님. 근데 오늘 많이 늦으시는 거예요? 많이 늦지는 않고 1시간 정도 늦게 들어갈 것 같아. 그럼 오늘은 제가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피곤할 텐데 무슨 밥을 한다고 그래.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외식하자. 어머님은 매일같이 음식 해놓고 기다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놓을게요. 어머니께 배워서 이젠 저도 요리 잘해요. 그냥 외식하자니까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래. 시어머님이 핀잔을 놓으셨지만 속으로는 내심 좋아하시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듯 시어머님은 친정엄마는 못 되어주더라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겠다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 저도 더욱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완벽하고 이상적인 그런 가족이 되어갔어요. 어느 날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자 시어머님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밑반찬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때 집에 놀러왔던 윤지 만나러 간다고 해서 내가 반찬을 좀 만들어놨다. 어머님이 반찬을요? 지금 임신 중이라고 했잖니. 내가 다른 건 해줄 게 없어서 반찬이라도 준비했어. 그때 집에 올 때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잔뜩 사와서 참 고마웠거든. 그때 보니까 이 깻잎도 잘 먹고 오이소박이도 잘 먹길래 이것저것 조금씩 담아봤으니까 갈 때 가져다 줘. 네, 어머님. 그렇잖아도 윤지가 어머님 반찬이 생각난다고 했는데 엄청 좋아하겠네요. 윤지가 그랬어? 그럼 진지게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저도 맨날 어머님께 얻어만 먹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면 진짜 나쁜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요. 저도 어머님처럼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제가 장난스레 웃자 시어머님도 따라 웃으셨습니다. 잠시 후 한 카페에서 친구 윤지를 만났고
시어머님이 주신 반찬을 건네며 말했어요. 자, 이거 선물이야. 선물? 무슨 선물? 글쎄 너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이렇게 반찬을 만드셨지 뭐야. 너 좋아하는 반찬으로 담으셨다고 하니까 가져가서 먹어. 진짜? 혹시 깻잎김치도 있을까? 그때 깻잎김치 엄청 맛있던데. 우리 어머님 진짜 대단하시다. 그렇잖아도 어머님이 깻잎김치랑 오이소박이랑 이것저것 담았다고 하셨거든. 그래? 오이소박이도 진짜 먹고 싶었는데 완전 대박이다. 민영아, 네 덕분에 나도 호강한다 얘. 근데 니네 시어머니는 진짜 너무너무 좋으신 분 같아. 결혼 전에 네가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했을 때 내가 펄쩍펄쩍 뛰면서 말렸던 거 전부 취소야 취소. 니네 시어머니 같은 분이라면 나도 같이 살고 싶을 것 같아. 그지? 우리 어머님 대박 좋으시지? 완전 대박 좋으신 분 같아. 며느리 퇴근 전에 요리해서 딱 기다리고 계신 시어머니가 얼마나 되겠어? 내가 볼 때 넌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분명하다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만나겠어? 그것뿐만이야? 남편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잖아. 네가 행복해져서 나도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어. 항상 걱정해주고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고맙긴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없긴 왜 없어. 친척들보다 나를 더 많이 챙겨줬는데 너한테 항상 고맙고 그래. 고마우면 내 하소연 좀 들어주라.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다고 시어머니가 무슨 벌레 보듯 해서 요즘 하루하루 가시밭길이 따로 없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아마도 나는 전생에 나를 팔아먹은 모양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처럼 악독한 분을 만났지. 시집살이가 그렇게 심해? 말도 마. 몸을 함부로 굴렸다는 말까지 하는데 진짜 다 뒤집어엎고 나와버리고 싶더라니까. 근데 내가 참고 사는 건 남편이랑 시누이 때문이야. 남편은 당연히 네 편 들어줄 것 같은데 시누이도 잘 도와주는 거야? 우리 시누이가 얼마나 예쁘냐면 말이야. 시어머니가 나한테 몸을 함부로 굴렸다고 막 뭐라고 하니까 시누이가 큰 소리로 그러더라고. 나도 혼전 임신해서 결혼해야겠다고. 진짜로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난리를 쳤거든? 그랬더니 시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그런 막말을 하고 다니는 건 새언니랑 서두르신 심정을 이해 못해서 그런 거니까 나도 똑같이 해서 그 말 듣는 사람 기분이 어떤지 알려줄게. 그러더라니까? 그랬더니 니네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데? 그냥 바로 입 꽉 다물고 방으로 도망치셨지 뭐. 아무튼 그래도 시누이 덕분에 살만하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네. 제가 윤지를 위로했는데요. 윤지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워낙 성격이 밝은 편이다 보니 제게는 항상 커다란 위안이 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윤지가 출산을 하고 난 뒤에는 딸 민서를 데리고 우리 집에서 자주 놀다 가기도 했는데요. 민서를 바라보던 시어머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기에 윤지가 돌아가고 난 뒤 시어머님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님, 손주 보고 싶으시죠? 아니야, 나는 괜찮아. 민서 올 때마다 어머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건 민서가 워낙 예쁘니까 그런 거고 그런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참견하면 안 되는 거잖니. 돈 좀 더 벌고 나서 낳으려고 했는데 어머님 때문에 계획을 바꿔야겠네요. 아니다, 난 진짜 괜찮아. 시어머님이 손사래를 치시며 괜찮다를 연발하고 계셨지만 손주가 보고 싶은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임신 계획을 수정해서 좀 더 일찍 가지기로 생각을 바꿨고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행복해서 하늘이 질투를 했던 것일까요? 그런 우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기가 막힌 일은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남편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작이 됐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들이랑 낚시 다녀올 거야. 어디로 가는데? 이번에는 배낚시를 가기로 했는데 당신도 같이 갈래? 친구들 중에 와이프랑 같이 오는 친구도 있거든. 난 배멀미 때문에 싫어. 파도 치면 배멀미 나던데 당신은 괜찮은 거야? 나도 배멀미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손맛 때문에 가는 거지. 그리고 멀미는 멀미약 먹고 가면 되잖아. 당신이 이 손맛을 못 느껴봐서 그런데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자. 아니야, 난 어머님이랑 영화나 보러 갈게. 같이 가면 좋은데. 대신 내가 물고기 잔뜩 잡아와서 요리해줄게. 남편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을 했는데요. 시어머님이 혼잣소리처럼 푸념을 늘어놓으셨어요. 생선만 잡아오고 손질부터 요리까지는 내가 다 하는구만. 어디서 큰 소리를 치고 있어. 이번에는 내가 직접 요리해줄라니까 딱 기다리고 계세요. 그날따라 남편이 큰 소리를 쳤는데요. 평소 낚시를 좋아하던 남편 얼굴에
설레임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 주 토요일 새벽부터 남편이 낚시를 하겠다고 집을 나섰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어머님과 둘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친구가 급하다며 빨리 전화를 달라는 문자를 보내왔고 깜짝 놀란 채 시어머님과 함께 밖으로 나와서 전화를 했더니 남편 친구가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어찌나 서럽게 눈물을 흘리던지 무슨 일이 났다는 확신이 들던 순간 남편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날따라 파도가 거세서 사고가 났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구조가 됐지만 오로지 남편만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아 멀뚱멀뚱 서 있기만 했지만 싸늘하게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거기다 저보다는 시어머님을 먼저 챙겨야만 했는데요. 남편을 보자마자 시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남편 장례를 치러야만 했는데요. 다행히 윤진의 부모님과 윤지 부부가 와서 큰 도움을 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시어머님은 일어나지 못하셨고 시어머님 없이 장례를 치러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 충격으로 시어머님이 실어증에 걸리신 채 말을 못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을 느낄 틈도 없이 시어머님을 돌봐드려야만 했습니다. 남편 장례식을 치르고 1년이 넘도록 시어머님은 마치 영혼이 없는 사람 마냥 멍이 누워만 계셨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눈물로 애원을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정신을 차리셨는데요. 하지만 깊어진 우울증으로 인해 시어머님과 저는 정신과 상담까지 받아야만 했고 한동안은 약에 의지한 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고 2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회사도 그만둔 채 시어머님을 돌봐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친구 윤지가 찾아와서 저를 설득했어요.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내가 뭘. 지금 회사도 그만두고 내내 집에만 있잖아. 생활비가 있긴 한 거야? 참 기가 막힌 게 남편이 들어놓은 보험금이 있더라고. 그건 그렇고 너 언제까지 거기서 그러고 있을 생각인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가 내 집인데 내가 어딜 가. 민영아, 이제는 정신 차려야지. 남편도 없는데 언제까지 거기서 살려고 그래. 네 남편 떠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너도 이제 새 출발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어머님한테는 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 어머님은 어쩌고. 잘 들어. 물론 니네 시어머님이 그동안 잘해주신 건 나도 잘 알아. 그치만 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그러기엔 네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 나도 이런 말 하기 정말 너무 속상한데 나한테는 네가 먼저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다시 취업도 하고 그렇게 살자. 마음 써줘서 고마운데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어머님 좋아지시면 그때는 나도 그래 볼게. 제 말에 윤지가 한동안 눈물만 떨고 다 돌아갔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저를 아낀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저도 내내 눈물만 흘리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지나갔고 시어머님도 조금씩 좋아졌기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저도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취업해볼까 해요. 그동안 혼자 집에 계실 수 있죠? 그럼 이제는 나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래서 말인데 넌 이제 그만 방 하나 얻어서 나가 살아라. 네? 방을 얻어서 나가라니요. 성우도 없는 마당에 이제는 너랑 나랑 남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니? 한창 젊은데 이제는 네 살 길 찾아가야지. 난 괜찮으니까 살집 구하는 대로 나가도록 해. 어머님만 두고 제가 어떻게 나가겠어요. 난 괜찮으니까 너도 네 살 길 찾도록 해. 성우가 남긴 보험금도 있지 않니? 그걸로 방 하나는 구할 수 있을 거다. 그 돈을 제가 어떻게 쓰겠어요. 왜 못 써? 네가 법적인 상속인이잖아. 난 이 집도 있고 먹고 살만하니까 너도 나가서 네 살 길 찾으란 말이야. 새파랗게 젊은 게 언제까지 이러고 살려고 그래.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님이 화까지 내셨는데요. 시어머님은 저와 연을 끊기로 작정을 하신 듯해 보였습니다. 결국 얼마 뒤 저는 집을 구해서 홀로 나왔고 시어머님도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님과 완전히 연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없이 외로운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 상태로 시간은 하염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떠난 지 7년이 지난 어느 날
제게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는데요. 어느 날 윤진의 엄마가 불러서 한 카페로 갔더니 처음 보는 남자가 앉아 있었고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윤진의 엄마가 입을 떼셨어요. 민영아, 여기는 도연이라고 내 먼 친척 조카야. 둘이 밥이나 먹으라고 불렀어. 도연이한테는 네 얘기 대략 했으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친구처럼 밥이나 한 끼 먹으렴. 저는 진짜 괜찮은데. 알아. 내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라 너도 그렇고 도연이도 그렇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 아까워서 그래. 착한 사람끼리 만나서 친구처럼 지내면 좋잖니. 민영이 네가 딸 같아서 그러는 거니까 이번에는 아줌마 말 듣자. 알았지? 윤진의 어머니 말씀에 제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윤진의 부모님은 엄마 장례식부터 남편 장례식까지 챙겨주신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날 도연 씨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도연 씨와 생각지도 않게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들어보니 도연 씨도 참 기구한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살아왔다네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마음 따뜻하신 윤진의 부모님이 대학 학비도 보태주셨다고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는 중소기업에 들어갔다는데 거기서 만난 여자와 결혼까지 생각을 한 채 여자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지만 등쳐먹고 연락을 끊었다네요. 그러다 보니 여자한테 질릴 대로 질려서 그 뒤 여자를 만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평소 잘 챙겨주시던 윤진의 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진의 어머니 말씀이다 보니 도연 씨도 거절하지 않고 저를 만나러 나왔답니다. 그날 도연 씨의 사연을 들으며 왠지 모르게 제가 겹쳐 보였기에 비록 첫날이었지만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뒤 가끔 만나서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하소연하는 사이로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몇 년간 친구처럼 잘 지냈어요. 둘 다 큰 상처가 있었던지라 선뜻 다가갈 용기는 없었으니까요. 다만 시어머님과는 한 달에 몇 번씩 만나서 여전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퇴근 후 집에 들어갔더니 도둑이 들어왔던 것인지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나 놀랐던지 다리가 후들거려서 간신히 밖으로 나온 채 도연 씨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그때 당시 도연 씨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잠시 후 도연 씨가 사색이 된 채 와서 물었습니다. 민영 씨, 괜찮아요? 네, 다행히 제가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없긴 했어요. 어찌나 놀랐던지 저도 모르게 도연 씨한테 연락을 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경찰에 신고는 한 거예요? 아니요. 온몸이 떨려서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자 도연 씨가 급히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도연 씨가 모든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고 저는 멍이 바라만 봤는데요. 도연 씨가 경찰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문제를 해결했어요. 도둑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들어온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 저는 충격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사를 하고 도연 씨가 집에 찾아와서 모든 것을 챙겨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갔는데요. 그 일이 있은 뒤 몇 달이 지나고 난 뒤 도연 씨가 말을 꺼냈어요. 그날 민영 씨 전화 받으며 뛰어가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나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눈앞이 깜깜해졌다는 말이 맞겠네요. 암튼 그날 민영 씨한테로 뛰어오면서 민영 씨를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민영 씨 옆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자격은 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 씨는 초혼이고 저는 재혼이잖아요. 그러니 제가 도연 씨 옆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죠. 저 아니면 도연 씨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도연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지만 도연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수록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복잡 미묘한 표정으로 입을 다문 채 앉아만 있었는데요. 도연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민영 씨와 결혼해서 온전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부담은 갖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도연 씨가 예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1년쯤이 더 지난 어느 날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됐어요. 물론 바로 결혼을 하기로 한 건 아니었고
서로 의지를 하면서 여느 연인들처럼 지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제가 재혼이다 보니 다른 연인들처럼 결혼을 서두르진 않고 천천히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는 사이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었고 남편이 떠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도연 씨가 청혼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때쯤은 도연 씨가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 있었기에 저도 고민 끝에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님과의 관계였는데요. 그때까지도 시어머님과 여전히 왕래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결혼을 한다고 말을 하자 시어머님이 복잡한 표정으로 입을 떼셨어요. 벌써 새 출발했어야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그게 쉬운 일이 아닌걸요. 그래도 여전히 여기에 뭔가가 얹힌 듯한 그런 기분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벌써 새 출발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너한테 엄마는 되어주지는 못하겠지만 좋은 시어머니는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구나. 벌써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했어야 했는데 너를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사실 지금도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에 오지도 마라. 네? 여기에 오지 말라니요. 넌 가끔 보면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어. 이제는 내가 누구야? 전 남편 엄마잖니. 근데 네가 여기를 드나들면 남편이 뭐라고 하겠어. 부부간에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건 정말 예의 없는 행동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 오도록 해. 그동안 너도 할 만큼 했어. 딸이라고 해도 너처럼 한 달에 몇 번씩 찾아오진 않았을 거야. 넌 딸보다 더 잘했어. 그러니 이제는 다 잊고 행복하게 잘 살아. 네가 잘 사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날 시어머님과 손을 맞잡고 한동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님이 꼭 집에 들르라고 당부를 했기에 이것저것 사서 시댁으로 갔는데요. 시어머님이 꽤 큰 금액을 건넸기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자 시어머님이 조용히 입을 떼셨어요. 내가 너한테 엄마는 되어줄 순 없겠지만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겠다고 했던 말 기억나지? 근데 이제는 우리 인연도 여기까지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네 친정엄마가 되어주고 싶어서 그래. 딸이 시집 가는데 괜히 책 잡힐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니까 이 돈 결혼할 때 보태 쓰도록 해.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다시는 오면 안 된다. 그건 무조건 약속해야 해. 내 말 알겠니? 이제는 전화도 하지 말고 여기도 절대로 찾아오지도 말아야 해. 시어머님이 몇 번이나 당부를 하셨기에 힘겹게 대답을 하고 그곳을 나왔는데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답니다. 그렇게 다음날 도연 씨를 만났더니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영 씨, 눈이 왜 그래요? 혹시 울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전 남편 어머니와 여전히 연락하고 지낸다고 했잖아요. 제가 시어머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말해줬는데요. 제 이야기를 숨지겨 듣기만 하던 도연 씨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할 때 쓰라고 그 큰 돈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 그렇게 떠나고 나서 서로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시어머니라기보다는 엄마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머님도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머님 말씀처럼 도연 씨랑 결혼하게 되면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 게 맞긴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마지막으로 만나 뵙고 왔어요. 앞으로는 다시 만날 일 없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요. 도연 씨에게 약속을 했지만 곧 도연 씨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만나 뵈야겠네요. 네? 만나 뵙다니요? 민영 씨한테 친정 어머니나 같은 분이시라면서요. 그러니까 저도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당황한 채 손사래를 쳤지만 도연 씨는 시어머님을 만나 뵙겠다고 했고 결국 제가 시어머님께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도연 씨가 어머님 만나 뵙고 싶다고 해서 한번 갈게요. 뭐? 여길 어디라고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와? 얘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어머님, 그때 저한테 마지막으로 친정엄마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친정엄마로 어머님을 뵙겠다는 말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말에 시어머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우선 알았다고 대답을 하며 전화를 끊었고 얼마 뒤 도연 씨와 함께 시어머님을 뵈러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음식 냄새가 가득했기에
제가 웃으며 물었어요. 어머님, 또 한상 차리신 거예요? 어서 와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정도연입니다. 도연 씨가 허리 숙여 인사를 했고 곧 식탁에 앉았는데요. 도연 씨가 눈이 휘둥그레진 채 한동안 식탁만 바라보다가는 등을 돌려 눈물까지 훔치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채 도연 씨에게 물었어요. 도연 씨, 왜 그래요? 이 음식들, 그동안 내가 먹고 싶다고 했던 그 음식들이잖아요. 맞아요. 전에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민영이한테 들었어. 내가 한번 준비해봤는데 어머니가 해주신 맛이랑 같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시어머님 말에 도연 씨가 갈비탕을 맛보다가는 폭폭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때요? 좀 비슷해요? 어머니가 해주신 맛이랑 똑같아요. 여러 식당에 가서 먹어봐도 이런 맛이 안 나던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때 민영이한테 어머님 고향을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그 지역에 가도 이런 맛이 안 나던데 참 신기하네요. 여기 소고기 우엉볶음도 한번 먹어봐요. 그렇게나 먹고 싶었던 거라면서요. 시어머님 말에 도연 씨가 우엉볶음을 맛보다가는 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외쳤습니다. 이 맛이 어찌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정말 신기하네요. 음식에서 어머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손맛이 가미가 돼서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손맛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지만 손맛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음식 많이 해놨으니까 갈 때 가지고 가요. 그렇게 사연 많은 인연들이 만나서 즐겁게 식사를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 뒤에도 도연 씨는 시어머님을 자주 찾아뵙자고 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에게는 양가 부모님이 안 계셨기에 시어머님의 따뜻한 배려에 큰 위로를 받곤 했으니까요. 결국 결혼하고 난 뒤에도 왕래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요. 오히려 남편이 먼저 시간을 내서 가자고 조르곤 한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님을 부르는 호칭도 바뀌었는데요. 남편은 시어머님에게 장모님 호칭을 사용했고 저도 엄마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복잡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되진 않겠지만 그리고 다른 이들이 수군거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은 윤진의 집에 놀러 갔더니 윤진의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어요. 전 시어머니랑 왕래하고 지낸다고?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우리끼리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좀 수군거리긴 하겠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신경을 쓰고 그래. 그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그냥 물 흐르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요즘은 입양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냥 입양됐다고 생각하고 살아. 좋은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혹시나 누가 뭐라고 하면 나한테 말해. 내가 가서 아주 혼내줄 테니까. 윤진의 어머니가 주먹까지 불끈 쥔 채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윤진의 어머니 말씀처럼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엄마 집에 간다고 하면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신데요. 엄마가 남편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마음이 가득해지면서 우리 가족 언제까지나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